네. 자,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고, 9월 달에, 9월 달에 하고, 매주 하는 거 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할지, 그때 봐가지고, 제 체력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황년과 치자. 최근에 이제 제가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 자세한 케이스는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올릴 때 제가 올려드릴 텐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황련탕을 쓰면 좋겠다 해서, 황련으로 이제 불면증, 불안증, 이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황련을 썼어요. 근데 증상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속이 쓰려서 못 먹겠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치자로 약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 계기로, 제가 그 계기로 이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자, 그러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요. 자, 대표적인, 일단 약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 그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황련과 치자가 파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힘, 그 약제 1g당, 이게 소위 말하면 심뇌를 끄는 작용이 다릅니다.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뭐, 이거는 질문 드릴 필요도 없는 문제죠. 이 황련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제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 그때 이제 동의보감을 그냥 혼자서 열심히 보던 때예요. 그때 아마 본과 1학년쯤 됐나? 뭐, 그냥 그때 형상의학이라는 걸 하던 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얼굴이 많이 붉어졌어요. 상열,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찾아보다가 황련 청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을 한번 달여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처방을 주문했는데 이게 그게 정확하게 어 원래는 한 제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첩당 황련이 1g, 2g 들어가야 될 건데 제가 그람 수를 잘못 파악을 하고 8g을 이제 8g인가 12g인가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네 배 방을 한 거죠. 그 탕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게 정말 맞는 처방이냐? 맞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약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다. 이건 동의보감에 그대로 나오는 처방 그대로다. 하고 제가 먹고는 약값이 꽤 나왔어요. 그때 그 20년 전쯤이니까 거의 10, 약제비와 탕전비 해가지고 17, 8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너무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보통 한 3, 4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약을 이제 한 두 팩인가 먹고는 제가 거의 그 기면증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그람 수를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그만큼 황련은 파워가 강력합니다. 반면에 치자는 쉽게 얘기하면
떡 부쳐 먹던 거예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 먹을 때 독 없어지라고 이 그 찌짐에다가 전에다가 치자를 살짝 가루를 내 가지고 조금 뿌려 가지고 먹던 게 옛날에 저는 한 번도 그래 먹어본 적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치자는 차로도 먹습니다. 물론 많이 넣어 먹으면 안 되지만 근데 황녀는 차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 혹시 아이들한테 처방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첩에 0.5g만 들어가도 애들 으악 합니다. 치자는 안 그렇습니다. 애들 제일 극혐입니다. 극혐.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치자의 어떤 특징은 풀어주는 거 있습니다. 풀어주는 거. 이 여러 가지 증상들도 그렇고 환자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황녀는 찍어 누릅니다. 진정해, 진정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억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자, 이제 제가 대표적인 처방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치자시탕, 지실치자시탕, 소화명탕, 황련탕. 이렇게 치자와 황련 두 가지 들고 왔는데, 자, 봅시다. 여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소화명탕, 황련탕. 자, 이 들어가는 게 반화 과루실 황련, 황련탕은 반화 황련 건강 계지 대조 감초 인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케케님, 헬로. 네, 네네. 우리 소화명탕과 황명탕, 이 약재 구성을 가지고, 네. 어떤 그 증상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황현탕은 게지가 들어가잖아요. 계지. 네, 그래서 약간 표의 증상이 있어야 될 것 음,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함명탕은, 흉부 직접 음, 증상이 음. 위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재가 흉부에 거의 올인돼 있는 거예요. 흉부에. 네, 근데 이제 황련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안에서 시작해가지고 표층도에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윤정님. 네, 자, 지실치자시탁, 네, 황련탁.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치자시탁은 향시치자 해가지고 요 흉부 쪽에 증상들을 네. 주로 치료하는 약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실치자시탁은 여기에 지실이 들어갑니다. 지실. 분명히 이거는 먹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황련탕하고 지실치자시탁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표증 말고요. 표증 말고 표증 너무 쉬운 대답이고 네, 네네. 아, 약재를 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그 보시죠. 만화가 황련탕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예, 예. 일단 그 맺히면서 수기도 같이 좀 있는 거를 해결해야지 되는 게 황련탕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고 음, 그 지실치자시탕은 그런 뭐 기체라든지 아니면 막히면서 생기는 수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실제에 가면 지실치자시탕 환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겠죠. 아마 지실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합니다. 네, 황련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론은 좋다 이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그 이론으로 접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 음. 환자는 똑같이 잠 안 오고 소화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둘 다 똑같이 지실지자식탕이나 황련탕이나 잠 안 오고 소화 안 돼요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 이거는 숙이고 이거는 그런 숙이는 아니고 라는 개념까지 도달해야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고를 증상에서 어떤 정확한 병리의 개념으로까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치자 황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잘 해야 될 게 치실 치자스탕, 황련탕, 요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노이준 원장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람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황련탕은 양인들, 치실치자식탕은 음양 그런 양인인 꼭 양인은 아닌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하는 거는 물론 사람이 양인일 때 황련탕, 지실치자식탕은 양인이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보니 병리가 어떠하더라. 그것까지 반드시 재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거 채팅에 안 적어 드릴 거예요. 안 적어 드리고 같이 한번, 몇 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온 거를 제가 한두 사람과 하고 하나는 한두 사람 하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여자 49세, 최근 아들의 사망 후 우울감이 왔다. 최근 어지럽다. 3년이 넘었고 심하게 어지럽다가 괜찮다가 한다. 어지러울 때 소화가 안 되고 오심 구토가 동반한다. 계속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 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을 켜둔다. 땀 전신에 많다. 자, 제가 이제 애플시드님 할 거니까 잘 봐두세요. 음수는 보통 피곤하고 입과 목이 많이 마른다. 소화는 항상 속이 답답하고 잘 체한다. 대변은 정상이고 소변도 정상인데 야간뇨 한 번씩 볼 때가 있다. 수면 잠이 잘 안 온다. 오더라도 자주 깨고 재입면이 힘들다. 피곤할 때 입이나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쓴맛이 날 때가 있다. 자, 제가 이거를 애플 시드님과 장 원장님 두 분한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이분, 먼저 한번, 자, 어, 자, 이분이 지금 이제 애플 시드님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우울감. 이제 아들이 사망하고 우울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초 증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그 다음에 땀도 많고, 입 마르고, 소화 안 되고, 대소변은 정상이고, 불면이고. 자, 이게 주로 이제 상초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한중, 네,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대체적으로 네, 이런 환자입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오늘 미리 이제 여기 네 가지 처방을 예시를 먼저 제가 드려드렸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어, 이제 여기서 뭐를 어떻게 좀 생각하기에 여기 네 가지 처방 중에 어떤 네, 포인트에서 감별을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 예, 예, 말씀하시죠. 해우를 해야 될지, 억눌러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은, 어, 어지럼증도 있고, 네. 약간 새끼도 있으니까 기체인 것도 같은데, 네네. 어, 근데 이 불면의 원인이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의 선택은, 저는, 어, 어, 소화가 안 되니까. 음, 근데 또 땀도 많이 나는데, 그냥 불면의 원인 자체는 해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네. 땀도 많이 나고, 수기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어, 어지럼증까지 있으니까, 네네. 헷갈리죠.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선생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장 원장님, 네, 네, 이게 앞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못하시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디에 주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치료에. 어, 이게 뭔가 좀 많이 막혀 있는 느낌이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거를 유추가 되십니까? 소화가 안 되고 오심부터까지 동반을 한다. 소화가 안 되고 오심부터. 네. 어, 그리고 이제 건조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건조 어디 있는 건조?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목잇과 목구멍이 많이 마른다. 네. 목구멍이 바짝만. 그렇죠. 건조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서 열이 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히면서 열이 생긴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 이게 뭔가 우울감 하면 치자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네. 뭔가 좀 막힌 거를 확실하게 뚫어주려면은, 음, 저는 바나랑 음. 바나랑 황련 저기 이제 소함용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화명탕.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종현님. 종현님 하면 안 돼요. JH님. 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어, 저도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히면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운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예, 어지럽다 이런 것도 어, 수기가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어. 상황이고, 그리고 네네. 이제 오심, 구토 이런 것도 이제 역상하는 느낌들이 계속 예, 있고, 예. 그, 그쵸, 열이 또 이렇게 오르면서 목이 마르고, 음, 네, 그런다 보니 그 막힌 걸 좀 뚫어주면서 음,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음, 음. 네, 반화 황련을 좀 주로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싶은데, 건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소통시키는 게 우선이다. 네, 열을 좀 꺼주면은 건조한 네,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네네. 근데 표증이 좀 그 더위를 우리 많이 타시고 네네. 해가지고, 어, 좀 애매하긴 한데 땀이 많이 나고 하는 거를 표증으로 볼 수 있을까? 처음엔 그죠. 그냥, 예, 네. 걸립니다. 이게, 아, 쉽지 않습니다. 음, 추위도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네.
주인은 항상 별로 안 한답니다. 에어컨을 켜두고 하시는 거 보면, 예. 예, 아니실 것 같고. 아, 반화황련. 이 돼지가 좀 싫지는 않은데, 네네. 우선은 황련탕 쪽으로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쪽으로 일단은 소통이 우선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박사님. 네. 네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앞에 분들이랑 같이 그 중초를 풀어주면서 음, 열을 꺼줘야 될 것 같아서 음, 음. 수화명탕이랑 황령탕 중에서 막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 혹시 그래도 마음이 조금 기우는 쪽이 있나요? 뭐 딱 음, 결론은 중간 결론적으로, 그래도 왠지 황련탕을 아, 그게 해보겠습니다. 좀 소통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태우님은 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옛날에 진료할 때, 과거 예, 진료할 때 혹시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을 진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예, 혹시 그런 환자들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너무 슬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좀 애처롭고 슬프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좀 세게 뭔가를 자극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음, 좀 애처롭고, 그래,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태우님께서 보기에 이 환자의 지금 상태가, 아까 이제 저도 전부 동의합니다. 막히고,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수기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건조증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참 곤란한데, 저도 아무래도 그냥 상황 자체는 계속 치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네. 태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열들, 열이 좀 심하게 나고 있고, 이 소통을 충분하게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음, 확실히 저도 항면탕 쪽으로, 항면을 생각했고, 이 건조증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소화명탕, 과루인이나 이런 걸로 조금 건조한 거를 보면서 좀 음, 소통을 시켜주면 어떨까, 이렇게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 볼까요? 제가 이제 분류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우울증은 치자다.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도의, 물론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환자들 보면 이게 상당히 심적으로 많이 좀 다운이 돼 있어요. 다운이 돼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로 음식을 먹거나 하다 보면 잘 체하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병에 걸립니다. 이제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상처 쪽에 많이 증상이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초도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주로 이제 상중초에 돼 있으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황련탄과 관련돼 있는 그 약제를 쓸까? 아니면 치자와 관련된 약을 쓸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신 그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큰 방향성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자를 일단 썼어요. 치자 자체만으로는 약합니다. 여러분들 말한 대로. 그런데 여기에 향시라는 놈이 붙으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강력해진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치자와 이 향시의 조합은 생각외로 흉부의 그 번열감을 상당히 잘 해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향시라는 거는 콩입니다. 콩. 여러분들, 콩. 여름에 먹는 콩국수 생각하시면 진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액이 많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발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소화라든지 이런 콩 이런 종류들이 허번증 이런 걸 잘 다스립니다. 여름에 이제 콩국을 먹는 거 생각하시면 허번증을 잘 잡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치자와 향시가 생각외로 흉부의 번뇌를 잘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만으로 이게 과연 우울증이 없어질까 이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삼이나 맹문동이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도 이제 고심을 하니까 분명히 어지럽다, 오심구토, 그 다음에 사람이 더위 타고 그러니까 진액도 봐야 되지만 어지럽다 이런 게 분명히 막힌 거 맞거든요. 반화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생각이나 반화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방을 낸다고 하면 이런 류의 처방을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의 이 케이스의 처방은 치자 생강시탕입니다. 아, 내가 이거 생강시탕을 안 적었구나. 미안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지럼증이나 구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가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상황에서 큰 방향성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오심이나 구토나 이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건조한데 반화가 과연 괜찮을까 할 때에 대안은 생강입니다. 생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반화를 쓴 이유는 사삼과 맹문동 같은 촉촉한 약들을 충분히 해서 이 흉부 쪽에 그 열감과 건조증을 충분히 다스린 이후에나 반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황련도 상당히 건조합니다. 만약에 열로 인해서 건조증이 나타났다고 하면 황련을 쓰면 좋아집니다. 근데 정말 내 몸에 진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조금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사.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케이스고 여러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 주시면 질문 좀 하고 받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 맹문동 대신 천화분 같은 거를 쓸 수는 없는지 좀.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No problem. 그 네, 치자가 풀어준다고 하셨는데, 네. 치자가 무슨 힘으로 풀어주는 건가요? 무슨 힘? 그러니까 향도 아니고,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저는 배운 대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자는 그 물에만 담궈둬도 이게 살살살 풀려가지고 약재를 다리지 않아도 되는 약이에요. 그만큼 이제 얘가, 뭔가를, 풀어주는 작용이 좋다라고 저는 제 선생님께 배웠어요. 물에서도 잘 풀어진다. 뭐 이런 그걸로. 사실 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라서 얘의 작용이 말씀하신 대로 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맛이 그렇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맛에서 느끼는 거는 약간 얘가 진액이 있습니다. 치자 이거 꽃도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씨앗. 그 꽃에 봉오리? 뭐라고 하지? 안에 열매 같은 겁니다, 이거. 열매.
시작 꽃은 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생긴 겁니다.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아는 게 지금 풀이할 만한 게 뭐 그 정도 내용밖에 없네요. 이게 아, 그렇다. 뭐 좀 짜치는 설명인데요.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런 큰 일을 겪은 우울증 환자들은 잘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치자를 썼지만 향부자도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든 풀어주는 방향으로. 물론 반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케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여자 60세. 기운이 없어요. 3개월 전 아들이 돌아가셨다.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든다.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시린데 다리가 특히 시린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울한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추위를 탄다. 손발이 시리다. 특히 다리. 자, 그 다음에 시원하게 자는 거 좋고, 겨울에만 찬물 샤워 잔다. 상체에 땀이 많다. 갈증 있지만 물을 많이 마시진 않는다. 입술이 건조한 편. 그 다음에 식욕은 있고 새끼 한 그릇씩 먹는다. 가끔 체한다. 그 다음에 대변 3일에 한 번. 소변은 문제 없고, 잠은 깊게 못 자고 입면이 힘들다.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뻐근하다.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리고 한숨을 쉰다. 자, 제가 대충 이제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 케케님은 이걸 보고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이분도 똑같이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우울하니까 사실 치자 같은데, 네, 근데 뭔가 앞에 분보다 조금 더 기운이 있고 기세가 조금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저는 이분은 황편탕. 갑자기 찢어서 어떤 갑니까? 네. 우, 좋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이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돌리게 됐습니까? 이제 위장 증상이 있잖아요. 뭐 체한다. 네네. 그 재입면이 힘들다. 요것도 이제 중초가 막혀서 나타나는 음, 거잖아요. 네. 음, 그리고 뭐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다. 이것도 거의 다 식체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음, 같고 음, 중초가 막히는 거. 네. 음, 그리고 표증 추위를 많이 탄다. 음, 이런 것도 있고 음. 해서 이거는 황현탕 괜찮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윤정님. 네. 네, 윤정님은 어떻게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 앞에 분보다는 덜 우울하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이거 여기서 나타나나?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까는 3년 전인데요? 이분은 그래도 식욕이 있고 새끼 한 그릇씩 그렇네, 드시고, 그렇네. 네네. 네, 뭐 느낌이 뭔가 좀 기세가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표정에 이렇게 추위를 타는 표정도 있고 뭐 다른 건 뭐 중초 막히면서 열 증상 뭐 황현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세를 봐서 네. 좋습니다. 우리 추박하님한테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네. 음, 어떤 포인트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까? 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네. 네. 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자, 네. 환자가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보고 질문도 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시리고 특히 다리가 시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위를 탄다.
이게 이제 표증, 표증이다. 네. 지금은 여름인데. 어때요? 음, 그래도 표준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 좀 싫은지 그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참고 사항 정도? 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가 표증을 나타내는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도 좀 커 보여요. 아, 그런가요? 아, 도와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 아닌데, 그러면은 네네. 그 뒷목 어깨 다리 뻐근한 건 특징이 아닌가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이제 아, 네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추위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그러냐를 따지자는 거예요. 아까 쌤 말처럼 요즘 에어컨 쐬면 괜찮으세요라는 거는 이게 추위에 대해서 민감도가 있다 없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런 내용은 참고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표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되죠.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표증을 봐야 돼. 그거는 좀 한 걸음 약간 물러서서 보자고요. 나중에 최후로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목매지 말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소화해 보겠습니다. 식욕은 있고 새끼 먹는데 가끔 체한다. 이건 어때요? 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특히, 대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약간 지실 같은 거 써주면 좋지 않을까. 어, 어. 갑자기 치자로 갑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네. 이 환자가 이래 얘기했어요. 식욕이 있고, 네. 새끼 먹는다, 한 그릇씩. 근데 네. 가끔씩 체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사람은 지금 중초가 막힌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약을 쓸 때 만약에 바나나, 지실이나 이런 걸 쓸 때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야 써요. 근데 이런 내용은 그러면 지금 체했나요? 지금은 밥 잘 먹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충분히 있다고. 음, 그래서 이것도 참고만 하자.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중초가 막힌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대변 3일에 한 번은 문제입니다. 환자는 불편감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똥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보는 걸,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면이 힘들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거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뒷목이 뻐근하다, 목과 다리가 뻐근하다. 이것도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처방을 판단하는데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나중에 이런 요소들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명확하게,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 장 원장님. 네. 자,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쭉 어느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하, 아하. 이게 보통은 이제 뭔가 막히게 확실히 있으면은 좀 이렇게 네, 뚫으면서 시작을 하겠는데 네, 명확한 것 같지 않고 네. 예, 표증도 명확한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 흉부의 열은 어쨌든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아, 대변을 그래도 좀 이렇게 대변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왠지 좀 지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대, 어, 대왕 지실 뭐 이런 역시 거는 예, 센스가 좋으신데요. 조금 물체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흉부의 열을 네, 보고 네네. 물체는 보자. 한 요 아,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 예. 좋습니다. 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방명이 다 나온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태우님한테 한번 의견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예, 저도, 어, 동의합니다. 피자 지식당 쓰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병리를 한번, 이야기로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아무튼 확실히 앞선 사람보다는 많이 소통을 시키는 건 좀 덜 해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그래도 기본 바탕은 좀 아드님이 돌아가시면서 우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황련이나 이런 걸로 좀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치자로 은은하게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확실히 뭐 표증 문제보다는 이렇게 대변이라든지 약간 체안을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게 좀 약간 물체? 조금 음, 오래된 만성적인 그런 부분이 음, 있어서 음, 지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우울하다고 해서 황면을 못 쓴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케이스를 가져온 거고 좀 이따가 또 나중에 케이스 가면 또 딴 게 있으니까 아, 아까 이제 대충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체했냐?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막혔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어, 표증,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약 써보면 아시지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지실 치자시탕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표증 보는 약이 없죠, 거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사실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어보면 이 표증 같은 거 풀어주잖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게이지만 자꾸 떠올리지만 여러분 이럴 때 강활 아니면 독활 아니면 전 그것도 그러면 방풍 조금만 넣어보세요. 좋습니다. 매우 매우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좋습니다. 꼭 게이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백지 아니면 소엽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분은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 막히는 거를. 제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중초를 입이 마르다 말고는 딱히, 아, 확 정확하게 중초가 막힌 게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심 쪽에, 흉부 쪽에 열이 갇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이 좀 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뒷목이 좀 뻐근한 그런 게.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이 거의 흉부 쪽에 몰려 있죠. 흉부 쪽에. 중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입도 마르고 하니까 지실과 향시의 조합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생각했던 게 치자, 향시, 지실에다가 이거는 이제 요 네 개를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제 같으면 방풍이나 독할 정도, 요거 쓸 건데,
현계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고 제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입이 만약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많이 마르다고 하면, 이런데 지모나 맹문동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삼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써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 케이스 자체는 지실 지자식당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그 상한방에서 그것만 딱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방풍 독할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까지 했더라. 이제 애플 CD님 하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2세에 직선적이고 화를 잘 내고 공황장애 비염 축농증으로 왔습니다. 자, 2년 전에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고,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평소에 비염 축농증, 이비인후과 약 먹고 아침에 그 증상이, 그러면, 잠깐만요. 콧물 재채기 있고요. 코막힘 살짝, 제가 표시를 싹 해드리겠습니다. 눈충혈, 눈가려움증, 추위를 더 타고, 땀 보통 갈증 없고 식욕 좋고 체하지 않는다. 대변은 매일 보고 별 신경 안 쓰고 소변 야간요 2회. 가슴 잘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공황 발작 시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과호흡이 있다. 원래도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공황장애 이후로 수면 상태가 나쁘다. 아마 불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면. 뒷목, 어깨도 뻐근하고 자주 풀어줘야 된다. 목 이후에 뭔가 뭉치는 증상. 자, 제가 표시는 대충 해드렸습니다. 자, 애플 시드님, 이분은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싶습니까? 이분은 체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하지만, 콧물, 코막힘, 목 인후가 막힌 증상이 있으니까 이건 중초가 막혔다는 것 같고, 아하, 좋습니다. 그다음에 표증이 추위하고 목 어깨 그거는 표증이고, 그다음에 네. 상처 증상은 많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억눌러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황련탕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중초가 확실히 막혀 있는 증상이 있고, 예,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흉부 쪽에 그런 그 증상도 확실하다. 과호흡, 수면, 과호흡, 가슴 네네. 두근, 예. 그래서 이제 하면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JH님. 네, 일단은 먼저 선생님 의견을 묻고 듣고 제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콧물 재채기, 목에 뭉쳐있는 증상, 여기 어쨌든 위장에 문제가 있는 증상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물이 생기는 것 때문인지 소변, 이제 젊은 분인데 야간뇨가 좀 있는 것도 그런 걸 음, 반영하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표증으로 이제 목 어깨 뻐근하고 이제 좀 추위를 더 탄다. 이런 게 음,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음, 어, 그러니까 결국 치자냐 확년이냐 이거에 나뉘는 부분에서, 네네. 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시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네. 증상이 이제 과호흡 약간 이런 게 네네. 약간 좀 막 항진되고 그런 거라고 보면 조금 이렇게 눌러줘야 되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도 이제 막히고 심혈이 있으면서 이제 표증이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황련탕을 음.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황련탕에는 흉부의 증상을 보는 게 황련입니다. 네, 황련은 이제 열을 꺼트리는 작용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증상은
과호흡입니다. 갑자기 막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서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도 막 숨이 안 쉬어지는 죽을 것 같은 숨이 꽉 조여가지고 조이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어떤 증상이죠?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캐치할 수 있을까요? 열로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지금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과호흡되는 상태를, 이거 열증이야라고 할 수 있나요? 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그러면 들 뭐 것 어떤 같습니다. 증상입니까? 그게 좀 막힌다는 게 좀 느껴요. 뭔가 막히는 네, 느낌이 있죠. 네, 그럼 황면으로 그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 흉부 쪽의 기체를 네. 기운이 딱 막히는 거니까 황면으로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황련탕을 얘기하셨으니 그러면 소화명탕과 우리 구별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질문을 쭉 드리는 거예요. 음,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런 그러면, 관점에서 네, 보면 황련탕을 쓸 것인지 소화명탕을 쓸 소화명탕,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토론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화명탕을 이제 보면서 떠올리질 못했는데 흉부 쪽에 그 기체를 같이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 이제 소화명탕으로 넘어가나요? 소화명탕에 이제 표증을 조금 같이 보는 느낌으로 그런 거는 가면, 이제 곁다리로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넘어오신 것 같네. 자, 회장님, 이거 아까 약간 나갔다 오셨는데 지금 이거 분위기를 파악하셨나 모르겠네. 아니, 네. 네네. 그러면 벨라님 제가 의견 물어봐도 되나요? 어, 근데 네, 치자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막혀 있는 걸 풀어주는 측면에서는 치자는 어떨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흉부 쪽에 네네. 기체를 푼다. 네. 치자로는 안 됩니다. 치자는 기체를 푸는 약이 아닙니다. 약효가 약합니다. 약효가 음, 약합니다. 네. 마치 바나의 느낌처럼 탁 이게 뭐 풀어주는 그 힘은 없어요. 네. 네네. 그럼 소화명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어, 지금 소화명탕 그 구성이 바나가 문제고, 음, 열을 꺼주는 약들이 들어가고 바나, 과루실, 있거든요. 황련.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호소하는 게 음, 그 예, 거기에서 음, 보면은 열 증상을 이렇게 주로 호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충혈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고, 잠도 안 음, 오고, 네네. 그럼 황련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 열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황련탕에는 황련이 한 6g 들어갑니다. 네. 화명탕에는 4g 들어가고. 그럼 환경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갈증이 없기 때문에 네네. 열이 있긴 있지만 네네. 가루인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함이 승부를 갈랐다. 네네. 좋습니다. 그게 충분히 근거가 되죠. 과호흡은 이게 이 막힌 건데 괜찮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중에 푸른 역할이 하나 같은데 네. 네.
혹시 과루실에 대해서 혹시 좀 아는 바가 네. 있으신가요? 막 심근경색 증세일 때 어, 열이 확 오르고 막 되게 잘 푸네요. 흘린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네. 푸는 건가요? 소화명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바라는 못 풉니까? 바라도 풀죠. 네. 네네. 이제 저한테 말려들기 시작하시나요? 저 정했습니다. 아, 소화명탕으로 하겠습니다. 왜 가면 마지막 변, 이래 해서 소화명탕을 정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분이 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네, 쉬어지고 뭔가 네, 흉부가 이렇게 막히면서 막 이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음, 네, 느낌인데 음, 그거를 더 시원하게 내려주고 뭔가 막혀있는 걸 풀어주는 음, 게 음, 과루인과 바나, 그다음에 음, 황련 이런 음.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네, 질문 안 봐도 됩니까? 표증이요? 네. 여기 이제 어깨도 뭉치고, 추위도 타고, 이런, 네. 안 봐도 됩니까? 뭐 게지 같은 거 살짝 썰 수는 있는데 음, 이분이 왠지 이 공황 발작을 풀면 음, 표증, 표증도 이제 이게 겉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겉이. 네네. 그러니까 일단 중심된 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펴주면 음, 표증도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하는 만큼은 하는데, 이게 다음 턴으로 넘길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표증이 상당히 중요한 증상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네네.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굳이, 이게 걸려서 그렇다고 하면 경중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호흡 곤란, 그다음에 두근거림, 수면 불량. 수면 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심려를 뜻하지만 호흡 곤란이라는 게 이 기체입니다. 기체. 딱 막히는 거예요. 공황작용 오시는 분들 보면 콱 조입니다. 뭐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표현을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콧물, 재채기, 인후, 이물감 이런 것들이 기체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야간뇨 있다라는 건 뭔가 확실히 좀 상중하의 순환은 확실히 안 되고 그 물이라는 게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눈충혈 뭐 이런 거는 눈충혈, 눈 가려움이라는 게 열이 뜬다는 거죠. 열. 어떻게 열이 뜨고 그다음에 그런 열로 인해서 뒷목도 뻐근할 수 있습니다. 표에 찬 기운이 오면서도 열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중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처방을 제가 혼자서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게 과루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과루실이. 고민을 해보니까 황련, 과루실, 반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정을 보는 거에 좋은 게 이 현계입니다. 현계. 현계. 저는 표정을 좀 잘 보자라는 주의입니다. 잘 보자. 보면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약인데 환자가 느끼기에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콧물에 저는 세신을 참 좋아합니다. 해보면은 맑은 콧물이 나올 때에는 세신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케이스는 소화명탕 케이스예요. 소화명탕 케이스지만 이 소화명탕 이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호흡 곤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기체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바나만으로 황련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게 이제 여기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준비된 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대충 마무리할게요. 뭐, 다음 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과루실에 대해서 그 약성이 그러면 과루실도 기체를 좀 이렇게 흉부의 기체를 푸는 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루실이라는 거는 과루인은 과루실에, 잠깐 제가 이거 그림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과육의 안에 통통통통통 박혀 있는 게 과루인입니다. 과루인. 그래서 우리가 그 심한 빼가지고 쓰는 게 과루인이고, 과육까지 다 같이 쓰는 거. 이게 과루실이에요. 얘가 흉부 쪽에, 그러니까 과루인보다는 좀 부드럽다 생각하면 돼요. 과루인보다. 그래서 흉부 쪽에 열도 좀 풀고, 기체도 풀고, 기침을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그 말은 기관지라든지 호흡기 쪽에 기체를 굉장히 잘 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과루실이 없으면 과루인을 조금 양을 좀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오늘 배운 내용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호를 좀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 시호 쓸 때 그 흉엽고만을 이제 볼 때 네. 흉엽고만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환자분이 제가 눌렀을 때 그 뭔가 압통처럼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누르는 제가 느끼기에 좀 뭔가 굳어 있거나 이렇게 긴장된 느낌인 건지 음. 혹시 일단은 이제 압통 환자가 호소하는 것보다는요, 내 손에 걸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 만져보면 그냥 어느 정도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 건 확실히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래 잘 안 들어가지? 이런 느낌,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게 이제 흉악고만의 가장 이게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흉악고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 흉악고만이 반드시 없다고 해서 시효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만, 흉악고만이 있을 때 쓰면 상당히,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면 대체적으로는 아파해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안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확실히 뭐가 딱 걸립니다. 안 들어가고 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저 아까 네. 처음에 반화 황련탕 그거 쓸 때 속쓰림 환자가 호소했다고 네. 네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속쓰림의 경우가 위 벽이 이제 얇아서 그 위음어에 음. 이제 문제로 속쓰림이 있는지와 아니면 반화 황련 같이 이제 이런 거에도 속쓰림이 쓰긴 쓰이잖아요. 많이 그거의 쓰죠.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위음허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위음어는 확실히 사람들이 보면 그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떠냐면 위음어는 저는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특유의 위음어만의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 가지로 건조증을 호소해요. 입이 마르다든지 눈이 건조하다든지 점막이 생식기가 그렇다든지 점막이 건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면서도 저는 제일 제가 주안점으로 삼는 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공표를 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런 사람들 식욕이 있어요. 식욕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먹으면 안 들어갑니다.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근데 위가 건조하니까 이내 많이 못 먹습니다. 딱 그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변이 조금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확실히 위가 건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 쓰릴 때 위음어로 속이 쓰린다. 확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그러면 반화 확연을 쓰는 경우 이제 건조한 약을 썼을 때 습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막 속이 쓰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약을제를 좀 보완을 해드리면 좋아요? 바꿔야죠. 일단 쉽게 말하면 약이 세서 그래요. 아, 자극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환자는 속이 쓰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이게 습기 때문인지 약 때문에 막히는 건지 아니면 약이 막 계속 자극 주는 건지 저의 경우는 약이 너무 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그 약을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약의 강도 자체를 저는 그래서 그 약 아예 바꿔줘 버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케이스 제가 곧 소개할 것 같거든요. 그때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네. 네, 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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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